자,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상윤 PD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뭐 이상한가요? 조용하네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네. 잘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네.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죠.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 왜 네. 잠을 잘 자야 되는 거 아닌가? 먹느라. 알겠습니다. 먹느라고 잘 못 잤다고 하고요. 네. 자, 먼데이 영식단 공식 질문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은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 말씀 먼저 좀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제 응당 있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서 네. 심경이 많이 불편하고요. 네. 이제 뭐 그전까지는 이런저런 설명도 했는데 이게 왜 있어야 될 일이 있지 않는가. 설명이 안 되죠. 네, 이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막 비난부터 합니다. 이제 네가 뭘 아냐, 뭐 말이 되냐, 뭐 이게 뭐 맨날 틀리지 않았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빨리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해야 이거를 뭐 예측을 하든 해설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되지고 있지 않는 이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에 이 사람들의 구속영장 계속 경찰에서 제발 좀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십사 검찰에 그렇게 빌고 또 빌어서 그런데 계속 그동안 청구를 안 해줬죠. 네. 청구를 안 해준 거를 어쨌든 간에 서울고검에 또 심의를 열어가지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줘가지고 억지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야 이게 왜 기각이 됐지? 근데 보니까는 영장 심사를 하는데 검사가 안 갔다는 거예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 안 가나? 그 찾아봤더니 안 가지 않죠. 그렇죠. 가야죠. 근데 뭐 안 가는 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러한 사건은 다 간다. 심지어 가수 김호중 씨가 그 뭐 하는데도 갔다 검사가. 네. 그러니까 이걸 안 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냐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지금 뭐 사법부도 그렇고 지금 풀어줬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검찰도 지금 막 영장실심사 안 가고 도대체 뭐 상식적으로 되는 게 있어야지 뭘 해설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화가 난 게 지난주에 이제 인상 깊었던 이슈이다라는 네. 겁니다 지금. 자, 우리 박익시 에디터는 이번 주 이번 주가 아마 슈퍼 위크가 된다고 합니다. 사법 관련해서 많은 재판들이 나오니까 그게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네. 지난 한 주 내내 이제 그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 비상시기 시대고요, 반지성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뇌피셜을 돌려야만 뭐랄까 예상이 좀 맞아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좀 네.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비상식적이고 뭐랄까 반지성적으로 이제 아스팔트 그 극우라고 하죠. 뭐 저는 극우란 이름도 좀 아깝긴 합니다만은 뭐 가짜 극우 가짜 보수 라는 분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계란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백혜련 의원한테요. 이재정 의원은 폭행까지 당했다고 네, 이재정 하고요. 의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또 이번 한 주에 또 똑같이 발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김성훈, 이광우 그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이 그런 세력들한테 너무 많은 자신감들을 계속 부여하고 있고 뭐 어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만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테러를 예고했던 사람을 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어요. 풀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폭력 사태나 이런 테러 행위들이 또 반복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서 사법 이슈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고 뭐 수요일도 그렇고 또 윤석열 탄핵 선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나 물리적인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저의 큰 관심이기도 그렇죠. 하고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걱정을 두 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사법 관련된 걸 보면서 좀 심각하다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상현 PD께서는
이번 주 좀 정치 인사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김기현이에요. 하필이면. 당연히 탄핵 공작 하필이면. 내란몰이를 한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 이거 기각되는 게 당연한 거죠. 절차상으로 엉망이죠. 그리고 한덕수 이 총리도 이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얼른 돌아와서 빨리 직무 복귀해야지요. 아유 김기현이었어요. 미워요. 울산 울주에 불났습니다. 불났습니다. 산불. 그거조차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그게. 민주당을 편드는 겁니까? 안 들어요. 이렇게 만장일치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헌재도 아유 알겠어요. 아니, 근데 방송에 요즘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안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김기현이요. 김기현 네. 대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고 또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이제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아마 이번 주가 세 개는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뭐 세 개. 세계 재판다. 그렇죠. 두 그래야만 개는 예정돼 있는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어쨌든 그 윤석열 탄핵 선고 그 기일은 좀 통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4월로 넘어간다라는 예상을 하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바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와 연관지어서 뭐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맥락의 이야기여가지고요. 뭐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 선고와도 연관 지어서 이것이 뭐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던데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어쨌든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은 어찌 됐든 간에 신분은 윤석열이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빨리 결정 나야 우리 국가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좀 삶도 좀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길게 지연되다 보니까 일상을 좀 빼앗긴 느낌이 든다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뭐 주말 광장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이것은 뭐 탄핵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빨리 그 기일 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뭐 대체적인 뭐 전문가들의 예상은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나겠다. 목금 정도 날 것이다. 뭐 바람은 오늘이라도 얘기해서 내일 당장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헌법재판소가 어찌됐든 간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에 어쨌든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4월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까지는 가면 안 빨리- 되겠다. 예. 빨리 해야 되고요. 예. 네, 빨리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그런데 빨리 해야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면 오늘 합니다. 오늘 하는데 네. 오늘 한번 주먹을 그렇죠. 펴고 주셨어요. 그렇죠. 한번 오늘 그렇죠. 오늘이라도 해야죠. 예. 하는 게 맞죠. 뭐 예. 밤을 새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뭡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뭐 그런 뭐 사실은 설명하기도 싫은 뭐 이유도 있지만 다만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일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헌법소원 들어온 거 뭐 이런 것들 등을 이제 마지막 그 달의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선고를 하는데 네. 이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이 이제 크게 바뀌기 전에 뭔가 이제 좀 몰아서 하는 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진 않지 않겠느냐. 이번 달 목요일에는 그 선고를 할 것이다. 그래서 목요일 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목요일 날은 그 선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하게 되면은 뭔가 그러면 선고를 3번 하는 건데 한 주에 그런 적은 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주에 선고 2번 하는 것도 없는데 3번까지 하는 그런 일정을 잡는다라고 전제하면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거를 고려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그렇죠. 언론이 지금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보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바로 또 제가 상당히 최근에는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계속 화가 바로 나고 이제 있습니다. 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 그럼 지난주에 했어야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예, 했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화를 억누르고 있지만은 예, 네. 예, 그러면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밤을 새서라도 했어야지 뭐 하는 일이냐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어서 4월설이 또 그런 식으로도 나온다.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뭐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또 오늘은 한덕수 총리는 이제 선고가 10시에 됩니다. 자, 어떻게 좀 결정이 날지.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 소추 혐의하고 일정 부분이 겹칩니다. 계엄할 때 국무회의 뭐 참석 있었냐 없었냐. 오히려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그 부분을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 내용도 일부 예상이 좀 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식 에디터부터. 사실 저희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이 더 잘 보실 텐데 뭐, 저는 저도 요즘에 맞춘 게 없어서 사실은 말할 아니, 근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한덕수 파면 선고가 저는 정당하다고 보죠. 뭐 네.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이라든지 기타 탄핵 소추 사유로 일단 들고 있는 당시 총리 시절에 응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거 당연히 파면 사유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지금 파면됐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죠. 더 중한 저는 뭐 이런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건 인용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정치적인 그 사고회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가 지연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권이나 아스팔트 구구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주고 일정이나 스케줄은 당신들의 요구에 맞춰주고 일부 윤석열 탄핵 선고보다는 좀 덜 중한 판결들은 어쨌든 당신들의 먼저 목소리에 하는 좀 거. 반영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선고가 글쎄요 다수 언론의 그런 불안한 예상들처럼 기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은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양심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더 정치적으로 가보면 사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뭐 각하 판결이라든지 그렇죠. 각하 결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무조건 좀 상식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의결 정족수가 151이냐 대통령에 준하니까 200석이냐 이 얘기도 나와요. 그 얘기는 곧 각하로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네. 어떤 그 쟁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각하를 논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전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제 국회가 처리하고 뭐 할 때 네.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도 주장했는데 이게 200개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떤 기준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 이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이 의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지금 발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하면은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도 200석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발의를 했는데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오늘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복귀를 하면 네. 발의를 했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었는데 표결을 해야 되는 시점에는 그러면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경제부총리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기준 뭐로 할 겁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거 좋네요. 예.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은 200석이고 권한대행이 아니면은 151석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할 수 없게 됐으니까 누구든 간에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탄핵 소추라고 하는 거는 공직자에 대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직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무총리이거나 경제부총리이거나 그런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권한을 대행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151석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렇죠.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논리로 200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좀 의문이어서 그 각하 판단을 할까가 의문인데 요즘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예. 다 상식 밖에만 물론 그런 결과 막 나와가지고 그렇죠. 불안하긴 합니다. 불안감은 있어요. 예. 왜요? 이분이 왜 나왔을까? 안녕하십니까. 네, 왜 저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대통령 해봤어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상대해주지 않아요. 자꾸 대행을 해버리면은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상대해주지 않아요. 뭐 옳은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라도 빨리 이렇게 돼야지. 어?
그래서 빨리 이제 한덕수 총리 돌아와야 됩니다. 아, 요즘 젊은 사람들 내에겐 동감한 사람 참 많아요. 없어요, 잘. 있어요. 아 있어요? 예, 나와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그 젊은입니다. 있잖아 여기. 제가 이명박 대통령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의사 출신인데요. 처방제가 있습니다. 헌재 판결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납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처방제로 삼행시 한번 할까요? 어, 네, 해드릴까요? 해봐. 네. 저한 상황이 심각합니다. 방,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 제발 이재명은 은퇴하십시오. 에휴, 아이고 배야. 잘 다, 갔어요. 다스는 누구 거?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의원님. 다스요? 네, 다스 누구 겁니까? 다스가 뭐죠? 알겠어요. 쿠코다스. 알겠습니다. 개그 하나 할까요? 개그하고 가십시오.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사업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럴 리가 별로 없는데.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사업하면 보통 망하지 않나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같이 사업하면 성공하는 이유. 고부가 같이 사업이라서. 고부가치 사업. 아하하하.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다스로 이행시 해주세요. 다스요? 네, 다. 다 뭐합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쓱 사라지겠습니다. 오, 이거 준비 안 좋았어요. 했는데. 좋았어요. 야, 좋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쓱 사라지십시오. 쓱 사라지십시오. 좋았습니다. 자, 웃음을 또 주시네요. 안철수 아유. 의원 나오셔가지고. 자, 하면 오늘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중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 지금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인데 아마 준비기일 날은 피고인이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불출석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었거든요. 불출석 이유는 뭘까요? 지난번에는 그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일정과 같이 겹쳐서 이제 지연 작전의 하나로 나오려고 했다라든지, 그렇죠. 혹은 또 그런 식으로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지지자들에게 이제 윤석열 씨가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어쨌든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랬겠지만 지금은 사실 이미 헌재 선고가 바로 목전에 있는 상황이고 굳이 이 공판 준비기일 2차 자리에 나와서 떠들어 봐야 뭐 어떤 좋은 평가를 받겠느냐라는 그런 뭐 나름의 계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좀 나니까 그런 것도 계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괜히 나와서 나서는, 네. 여기에서 뭐랄까 헌법재판관들의 이 기분을 좀 흐리게 만들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한다고 해서 네. 사실 그 결론이 바뀌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긴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결론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준비기일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헌법재판관들이 그리 신경 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행보를 한다라고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헌재를 자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안 가도 되니까 안 가는 거 가도 돼, 아닙니까? 안 귀찮게 뭐하러 가라? 갑니까? 지금 어. 좋은데 상황 좋은데. 1차 기일에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 뭐 변론 뭐 그 이제 일정이랑 겹쳐가지고 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일정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구속 상태 아니었습니까? 구속이었어요. 예. 그렇죠. 구속 예.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가야만 하는 거죠. 어차피 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나으니까. 아, 그럼요. 예. 가야만 하죠. 그것은 차도 한번 타고 차를 타야죠.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호송차도 아니니까 그때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좋은 차 타고 네. 그 차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이제 가야 되니까는 그때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 있는데 어디를 또 나갑니까? 나갈 이유가 없다. 아, 그럼요. 예,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이유도 의외로 없다. 네. 의외로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그 좀 단순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한번 일부러 왜요? 이분이 왜 나오셨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예.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에이. 겁니다. 예. 어허,
니내 후배 아이가 맞다. 아 맞아요. 맞다 반말이다. 아니 맞아요. 막 나가라. 이게. 예, 미안해요. 예. 맞아요. 예. 문재인이가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검찰 수사 자료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기각입니다. 빼박이야 빼박. 네 그래 봅니다. 그 알겠습니다. 대선은 안 하나요 그러면? 내는 모르죠. 대선은 출마 안 하시나요? 출마하신 그러면? 거 아니에요? 거의 준비하시는 이사도 가시는 책도 2권이나 나와야 그대는 돼. 누굽니까? 내 처음 봅니다. 예? 누굽니까? 김민아 평론가요. 저 대선은 출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방자하게 어떻게 발언권도 주지 방자하다. 않았는데 방자하다. 방자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순양인 줄 알았는데 평단이야.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재판 얘기도 좀 했는데 민주당 상황이 좀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좀 도보 행진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아예 윤석열 당장 파면해라. 날짜도 25일인가요? 내일까지 못 박았고요. 오늘부터 강화문 천막 당사를 세워서 장애 투쟁을 하겠다. 박찬대 원내대표 밝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이 그만큼 좀 급박해졌다. 뭐 절박해졌다. 절박함이 예.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보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떤 게 있느냐, 뭐 마땅한 카드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정당이고 뭐 행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입법부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게도 그 여론전이 필요했던 상황이 그동안 오랜 기간이 있어 왔고 네. 지금이 사실 이제 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뭔가 이제 좀 경찰 행정력에 대한 부담을 준다라는 그런 뭐 우려와 걱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그런 테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천막에서 뭐 최고위를 한다라든지 실제 기자회견을 연다든지 여러 차례 여론전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심정이 어떤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나 이제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장외투쟁이고 장외투쟁이다. 천막 당사에서 어쨌든 수위를 높여가는 방법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보고요. 다만 뭐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런 당사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극우 집회, 네. 극우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너무 충분한 자신감을 검찰이 줬고 헌법재판소가 줬고 사법부가 줬기 때문에 다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네. 대한 경호를 좀 높여야 되는 것,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쪽 주변에도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유튜버들끼리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뭐 적잖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목까지도 좀 걱정이 돼서요. 그 충돌 그런 건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헌재 이런 데 가서 민주당이 발언하는 거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뭐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네.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저도 평론가지만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헌법재판소 왜 이거 결론 안 내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뭐 다소 그래도 점잖게 아까 이제 홍준표 시장님 때문에 잠시 흥분했지만 네. 네. 흥분하지 마십시오. 예. 네, 점잖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저도 이제 뭐 여길 나가면은 네. 여기 지금 댓글창에다 쓰시는 분들하고 이제 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얘기 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해당하는 분들도 지금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이 이제 그러한 어떤 기류나 그러한 상황을 이제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이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할 그렇죠. 수 있는 것이고 네. 다만 그 비판하는 어떤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이제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이 선을 넘는 거는 이제 저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제 이 윤석열의 어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그리고 네. 사실상의 내란 행위를 한 거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사실상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선을 넘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헌법재판관 어떻게 하겠다 문영배 재판관이 무슨 뭐 음란물을 뭐 3,000개씩 뭘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을 그쵸. 넘는 행동들을 사실이 했죠. 아닌 것들 예.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의 이제 어쨌든 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이제 어떤 절박함을 전달하기는 해야겠지만
이제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어떤 주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다수 유권자의 신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또 하더라도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그거 쉽지는 않는 것 같긴 근데 한데요. 이제 뭐 집에 불이 네. 났는데 언제까지 이제 범야권에서 뒷짐지고 양반 노름 할 거냐. 저쪽에서는 저렇게 뭐 과한 발언, 선 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죠. 그 어디까지나 똑같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기대하는 바 대다수 뭐 지지자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또 중도 무당층까지도 포섭해서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을 유념해 두신다면 적어도 아스팔트 극우라고 불리는 세력들 혹은 그와 괴를 같이 하는 여당 일부 뭐 일부가 아니죠. 이제는 주류층이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은 어디까지나 이미 선 넘는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범야권에 있는 분들이 똑같아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도 동일한 취급을 받게끔 언론들이 묘사할 거고 그렇게 그릴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아마도 좀 발언에 신중을 기하시면서 한다면 그래도 좀 민주당은 다르구나, 뭐 혁신당은 다르구나, 진보당은 다르구나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그런 않을까 평가를 받을 싶기도 수 합니다.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이시죠? 예, 당연히 민주당은 다르죠. 뭐 박영식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저는 지금 담양군수 보궐 선거 유세에 왔습니다. 거기 갔어요? 만약에 탄핵이 예. 기각돼 가지고 저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끔찍하죠? 예, 끔찍합니다. 예.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싸우다 죽어야 됩니다. 네. 죽으면 안 되죠. 혼자 죽으십시오. 혼자 죽어. 민주주의를 향한 네. 의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그 하라리 유발 하라리 유발 사인 좀 받아다 주시면은 유발 씨가 누굽니까? 하라리. 유발 하라리를 만나셨던데. 유발 하라리. 모발 하라리 그 남의 그 머리털을 갖다가 씹는 겁니다. 네. 씹는 겁니다. 그럼 제 건데 어쨌든 제가 좀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익살스럽게 좀 대답해 주더라고요. 네. 네. 착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유씨야 근데? 웃기시려고 한 건지 그분들 왜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웃어요? 웃었네. 개그 공산주의자들이야 여기. 하씨 아닌가? 알겠습니다. 유발이 이름 아닌가요? 이름이 유발이죠. 구타 유발이죠. 하씨 같은데 하씨. 자,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보궐선거 또 메시지 또 집회하러 가셨다고 하니까요. 자, 좀 더 이야기가 가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도 탄핵 올라가 있고요. 결정이 또 언제 될지 본회의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와중에 한덕수 총리가 오늘 탄핵 만약 기각이 되면 복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상황에서 뭐하러 또 최상목 탄핵하느냐 또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경제부총리인데 이 자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게 맞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뭐 오늘 선고 이제 나온 이후에 최상목의 운명이 결정되겠죠, 거라고 보는데 아마도. 저는 네. 뭐 권한대행 자리 대행의 대행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원래 민주당이 추진했었던 이 탄핵 발의는 본회의 표결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이미 이제 법률위원회에서 과거 2015년에 있었던 이 박근혜 탄핵 전국 당시에 있었던 그 뇌물죄, 광요죄와 관련된 이 혐의와 관련돼서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살아 있더라고요.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저는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상목.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예.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이 국가 질서에 대한 혼란을 부추긴 인물이고요. 물론 재판관 임명 3명 중에 2명 했다고 해서 그래도 한덕수보단 낫지 않느냐 이런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이후에 있었던 다수의 거부권이라든지 선택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저는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보다도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짜 정말 더 심각한 이런 탄핵 사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권한대행을 내려놨다라고 해가지고 뭐 굳이 탄핵 소추를 뭐 취하한다든지 이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반드시 표결에 붙여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관을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다. 저는 뭐 그 나름의 뭐 생각과 뭐 고충과 고민이 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뭐 그런 뭐 마음에 뭐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은 그거고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요거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뭐 돌아오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들어오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이 탄핵 소추한다는 것에 실익이 없어지지 않느냐. 굳이 할 필요 없냐 이거거든요. 네. 이 언론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실익이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최상목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그리고 이전에 헌법재판관을 뭐 2명을 임명했든 몇 명을 임명했든 헌법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나머지 한 명까지 다 임명을 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까지 임명을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국회가 이것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는 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즉 헌법재판소가 이걸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까지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20 며칠이 지났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은 이런 사례를 선례를 그냥 남겨놓고 아 이제 권한대행이 끝났으니까 권한대행 끝났으니까는 이건 뭐 실익이 없네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냥 봐주는 뭐 봐준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그냥 선례를 그냥 둘 것이냐 그럼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또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을 해서 헌법재판관을 아 그냥 뭐 임명하지 않고 시간만 이렇게 예. 지나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될 수 질질 있죠. 끌어도 되던데요. 네. 옛날에 한 거 보니까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이거는 반드시 짚고 올려야 넘어가야 된다. 되기 때문에 엄정하게. 네, 요거는 예.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표결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난주에 썼던 발언이 제일 네. 저는 공감이 가는데요. 숨쉬는 위원이고 살아있는 위원이고 걸어다니는 위원입니다. 근데 위원이다. 이게 제일 열받는 게요. 아니 우리가 사실 사법부에서 유무죄가 내려지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것을 이제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합의한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네. 법치주의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유죄를 받으면 유죄가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법정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위원이라고 하면 위원이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열받는 게 이분이 돌아다니시면서 사진 찍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다니는 그 사진만 보더라도 너무 분노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놀이 아니냐 이런 아니, 얘기도 얼마 전까지 하고요. 떡 맺히러 다니고 퍼스널 컬러 그 뭐 저기 뭐야 어디 행사장 가가지고 있죠? 네, 네, 네. 옷 색깔. 예, 네. 뭐 프리즘 블루였나요? 이제 그런 뭐 맞추고 다니고 어디 뭐 공군사관학교에 가가지고 뭐 의전 받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할 일은 하지 않고 분노만 사게 만드는 그러면서 법안은 다 거부해 버리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나? 아,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 경제가 이제 무너지고 그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없으면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뭐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한테만 모든 게 이렇게 달려 있는 이 시스템이 맞냐 그러면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될 거. 그 말대로 하면 예. 그 말이 맞으면 그런 시스템이냐 한국은 그 시스템이 맞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지고요. 두 번째로 진짜 그 두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 왜 선포합니까? 그러면 그걸 왜 선포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듭니까? 그걸 선포하지 않았으면은 미국하고의 관계든 경제 문제든 뭐 최상목과 한덕수가 적어도 곤란해질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었겠죠 아마도.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미국과의 관계와 경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이라는 분이 뭐 그분이 뭐 그 사람이 정치 외교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으니까. 네? 못했죠. 예. 그러니까요. 민간 국가 막 들어가고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더 그런 거긴 하지만은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생겼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잘 하지 않아 놓고서는 왜 알겠습니다. 남을 핑계로 지금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네. 화가 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탄핵 인용에 초점을 맞추고 대선 주자들은 뭐 겉으로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할 건도 다 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나 뭐 출판 기념회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고요.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자,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발언은 좀 이상해요. 반대 집회 참석한 이들 극우 세력 보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제가 언제 목소리를 그렇게 그걸 하십니까? 아니 목소리를 이렇게 조소하시면서 흉내내시면 따라해봤어요. 예. 호수장을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는 분명히 극우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극좌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왜 극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핵을 29번이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따지고 있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귀를 열고 마음을 편안하게 들으면 열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실 것 않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예. 오세훈 시장님 지금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이게 표를 좀 앞둔 얘기 같아요. 표를 눈앞에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 하면 명태균 씨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압색도 아유. 있었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조사를 받았고 이제 곧 오세훈 시장도 조사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행보 조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있을 보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까지 실제 소환해서 조사하게 되면 뭐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스텝은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은 소환 조사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금명간에 있겠다. 뭐 이런 보이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빨리 그렇죠? 파면이 이루어져야 국면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국면 전환도 되고 네. 자신도 미리 약간. 이제 뿌려놨던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미 빨리 모두가 전환돼가지고 대선 주자로서 활동을 해야만 검찰 수사에도 어쨌든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여서 빨리 파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기 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소환할 수 있는 적기는 윤석열 파면 선고 이전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고 이전에는 소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셨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는 뭐 도와달라 이겁니다. 자기 도와달라. 그리고 미래에 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도와달라 이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언급한 것도 있고 현재를 위한 여론전의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반대 집회에 나선 사람들을 극우라고 규정짓지 않는 매우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인데 뭐 나중에 또 실제 대선 주자가 되면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말이 자주 바뀌는 분이어가지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씨는 진짜로 명태균 의혹에서 본인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주장은 저렇게 계속 하는데요. 근데 방금 이제 극우가 아니다 뭐 이런 네. 말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하. 마음은 계속 대선으로 가고 이미 마음은 대선의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극우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극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계엄을 불법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포를 했을 때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때 그런 주장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말씀이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그러죠.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뭐 말씀드렸지만은 TV조선이라는 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잖아요. 탄핵 찬성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것은 오해다. 탄핵 찬성파라고 보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는 2명 기각 1명 각하 이래갖고 5대3으로 네. 이게 안 될 것 같다 탄핵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극우 12대하고 코드를 계속 맞추면서 나는 여러분 편이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장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마음은 이미 대선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대선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명태균 수사가 계속해서 지금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선 한복판에 지금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살수 이 있다. 구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한 불안함을 느낍니까? 이거는 방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PNR 대표 서모 대표를 수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PNR 대표가 내가 이 여론조사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PNR을 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끼고 할 때 서모 대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여론조사 할 때 보니까
이거 그 당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완전히 일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하면서 당시에는 캠프의 이제 좌장이었던 강철원 나중에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되는 강철원 씨하고 설문지를 주고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문지를 주고받아야 될 정상적인 여론조사면은 설문지를 주고받을 이유가 하등 이유가 그러면 안 없는데 되는데. 예.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설문지를 주고받았겠습니까? 오세훈 캠프인데 거기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김한정 씨는 또 여기다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인데 여기다 돈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여기다 돈을 내라고 한 거 아닌가 의심이 막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쪽 사람들이 서울시의 그 뭡니까 재단 이 단체에 막 이제 들어가고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검찰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소환조사에서 네. 이걸 다 물어볼 건데 오세훈 시장이 답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는 A부터 Z까지 하나도 몰랐는데 모른다. 강철원 전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갖고 이게 다 됐다. 그런 설명이 뭐 어디 하고 있습니까? 어허, 그걸 그렇죠. 굉장히 잘못하고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보글보글 저렇게 명태탕을 끓이고 계시는데 저는 저렇게 골고루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식을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뢰성이 낮은 측이 명태균 측의 조사에 기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실제 캠프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세상의 음모론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시는지 밝은 세상으로 좀 나오시는 게 어떤가. 검찰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혼날 것 같은데. 저는 혼쭐나죠. 압수수색에도 그렇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바로 저는 왜냐면 검찰 수사도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예. 압수수색 방해하면 또 혼나기 때문에. 밝은 세상으로 좀 나오세요. 저희가 어두운 세상에 샤이닝 월드로 좀 나오시면 아니 좀 다를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한강물이 고요하게 시장님이 이런 어두운 산을 세상으로 타고 함께 가실 수가 우리 있어요, 아들들 지금. 떠나면 우리가 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일단 검찰 조사 받는 명태탕 맛없을 과정에서 거예요.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고요. 이미 뭐 그 영장 보면은 피의자 오세훈이 되어 있어요. 많이 김한정에게 있죠. 예. 오세훈이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부탁했다라고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조사를 좀 받아 보셔야 이제 지금의 입장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이 뭐 대선 일정 신경 안 쓰고 조사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두운 세상으로 가실 수가 네.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 주도 중요한 수요일 날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뭐 윤석열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일단은 이 기소 자체가 그 좀 정치 기소라고 보는 사람이어서 네. 뭐 판단을 미리 좀 해왔었는데요. 1심 판결 자체가 좀 과도했다라고 보는 뭐 물론 사법부의 결론을 우리가 늘 존중한다고 얘기하지만 좀 저희가 의심스럽다라는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제 네. 판결이 나는 2심 선고에서는 뭐랄까 1심 판결 때보다는 재판부의 구성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전문 용어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대등 재판부라고 하나요? 네, 합의 예.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경력이 많은 판사들끼리 이 사안을 깊게 논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과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과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대목에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선고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1심의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2심 판결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다는 거겠지만 네. 설령 그렇다고 한들 대법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목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당선 무효형이 무효형. 유지가 되거나 지금처럼. 네. 둘째 무죄가 되거나 셋째 이 유죄가 나오긴 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형이 되거나 뭐 100 이런 미만 건데 벌금.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지금 제가 이제 일반적인 뭐 이 지식으로 볼 때는 가장 확률이 낮은 거는 유죄인데 이 당선 무효가 아닌 형인 것 같아요. 1심이 너무 이제 징역형이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깎여도
깎여도 이제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무죄가 나오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날개를 달았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이건 당선 무효용이 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평지풍파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그 실제 내용을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큰 무슨 뭐 비리가 있었다거나 무슨 뭐 돈을 훔쳤다거나 뭐 뒷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식이 어땠다라는 것과 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작정하고 어떤 이 거짓을 얘기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을 거라고 않을 보는데 것이다. 예. 다만 이런 거에 가지고 국민의힘 요쪽이 반대편에서는 또 그렇죠 결집을 계속 노리면서 하겠죠. 그렇죠. 아마도 대법원이 예. 선고를 언제 할 것이고 뭐 그게 대통령 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할 거여서 이런 것이 영향이 있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박빙승부면은 네. 또 이게 일정한 영향이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을 거여서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막 선고를 막 빨리 하자 뭐 이래가지고 뭐 이 조기 대선 전에 막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뭐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네, 뭐 지금 두 분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요, most dangerous man 아유, 이재명 most 대표야말로 dangerous man. 가장 위험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 이재명을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책도 언제나 있대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 섰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래요. 양념 삼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양념이요? 무슨 소스입니까? 죄송합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한동훈 알겠습니다. 대표한테. 양념 말고 안녕하십니까? 예. 얘기해도 네. 됩니까? 얘기하십시오. 예. 그 삼성전자 민주주의의 삼성전자 관계자를 제가 지난주에 접촉을 해서 얘기를 나눠왔는데 그 삼성전자의 그 수뇌부들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그 대통령 관련된 예측은 잘 안 맞는데 네. 이 사법 관련된 이슈는 아유, 잘 맞춘다는 기가 거예요.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정원 이재명 뭐 대표를 이재용 회장이 만난 게 실제 대선에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근데 다만 이어지는 판결, 그러니까 수요일에 있을 공직선거법 2심 결과를 놓고 봤을 땐 무죄에 배팅했기 때문에 사실 만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심심치 않게 하고 다니더라. 저도 제 그 얘기 제가 친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실제요. 알겠습니다. 그 뭐 근데 잘 맞췄어요. 판사가 검사 측에 질문한 걸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1심 재판부처럼 이 김문기 전 처장 발언을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각각 따지는 게 맞느냐? 맞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 특정을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공소사실 일부 좀 보완하든지 변경하든지 해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기로 하시죠. 아주 그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